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름폭을 보여줬는데요. 그 상승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전약 후강의 흐름으로 흘러갔던 3대 지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졸츠 보고서가 발표가 있었는데요. 805만 건가량으로 발표가 되면서 2달 연속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받아본 시장이 조금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국채금리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가고 패드와치상으로도 금리 인하 쪽에 베팅하는 확률이 늘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빠르게 접어들진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잠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막판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선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지난주에 고객 자금이 57억 달러가량이 유출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의 유출 규모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시장 참여자로서 체크를 계속 해봐야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가상자산이 일제히 랠리 펼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7만 3천 달러 선, 7만 5천 달러 선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도 가상자산 관련주들 상승 나왔습니다. 지표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다소 경기가 식어가는 모습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펙 플러스가 자발적인 감산을 차차 해소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74달러 선도 깨지면서 73달러 초반 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물 자산, 금이라던가 은이라던가 구리 가격도 일제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오늘 투자의 참고 포인트로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간밤에 1.3% 추가적으로 올라줬습니다. 이제 정말 3조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엔비디아인데 경쟁사 대비해서 우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월가의 의견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후에 이 컴퓨텍스 행사를 통해서 AMD 그리고 간밤엔 인텔까지도 AI 로드맵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를 따라잡기에는 아직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제 머스크 CEO의 이슈도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H100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올 한 해 동안 30억 달러가량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건데요. 머스크 CEO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엔비디아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을 주가에서 보여줬습니다. 테슬라는 5월에 중국 판매량이 전월비로 따졌을 때는 17%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년비로 따졌을 땐 또 아쉬운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기관 투자자들이 테슬라 주식을 하나둘 손절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에는 악영향으로 작용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장 마감 후에 휴렛 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AI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을 했고 연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16%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AI 관련한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은 형국입니다. 지금 9월 인하에 베팅하고 있는 확률이 65%에 달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단의 벤치마크 지수인 러셀 2000은 1.3%,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만 홀로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웰스파고는 올 연말이 되면 S&P 500 지수가 5,7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우리를 조금 더 흥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스티펠 같은 경우는 9월 말이 되면 조정이 나오면서 10%가량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를 받아든 투자자들의 마음처럼 지금 상당히 상반된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지금 현재 단연코 1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1등이 픽한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어제 우리 시장 시간외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훈풍을 깃들게 했는데요. 그런데 약간 조금 보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삼성 HBM이 엔비디아에 탑재된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젠슨 황 CEO가 삼성
삼성전자는 AI 칩을 인증받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있었고요. 그 아래 조그만 글씨를 살펴보면 삼성 HBM 칩은 인증 절차를 밟는 중이지만 추가적으로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를 추가로 내놨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론의 HBM 메모리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외에서의 주가 급등한 종목들이 정말 많았는데 이 종목들이 모두 함께 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소식들과 함께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으로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는 구분을 해서 투자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메리츠증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엔비디아 HBM 품질 인증 관련 코멘트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리포트를 냈는데요. 2023년 초부터 H100용 HBM3는 전량 하이닉스가 공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 위험 회피 차원에서 엔비디아 측면에서는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 공급을 받는 것 외에도 조금 더 라인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그런데 그 품질 인증 과정이 상당히 녹록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등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SK 하이닉스는 HBM 쪽에서 확실하게 기술력의 우위를 점하면서 이렇게 주가도 삼성전자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주가가 8만 전자로 다시 올라서기 위해서는 HBM 관련한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간절한 모습이었고 어제 시간외에서도 역시 그 모습이 주가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HBM 품질 인증 테스트에 무려 1000시간가량이 소요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과 조건 하에서 속도라던가 발열이라던가 전력 소모라던가 많은 것들을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수십 일이 소요가 된다라는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삼성전자가 봉착하고 있는 난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측은 퓨저 이슈가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적인 결함들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블랙웰로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HBM4라던가 HBM의 차세대 모델로 좀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3에 대한 수요도 여전하기 때문에 납품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구형일지라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샘플 공급인데 또 심지어 대량 샘플을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재고, 불량성 재고를 떠안게 된다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게 된다면 앞으로는 막대한 악성 재고, 재고평가 손실과 충당금 이슈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 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의 문제, 전기차와 항공 그리고 크루즈 여행주들 조금 다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테슬라가 간밤에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요. 일단 수요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미국 판매량에 있어서 특히 하이브리드 카의 침투율과 판매량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당한 약진을 보였던 것은 역시 하이브리드 카에 많은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힌 도요타였는데 전년 대비 무려 203%나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대차와 기아의 순수 전기차 판매량은 테슬라의 5만 대에 이어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순수 전기차 면에서 중국의 판매도 전년비로 따졌을 때 6%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루트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월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이렇게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항공주들, 크루즈 관련주들, 간밤 미국 증시에서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항공 여행주들 상승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일단 계속되는 반도체 이슈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또 중심을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락가락하는 분위기 안에서 지금 멘탈 잡기가 참 어려운 6월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좀 어디에 잡아둬야 할지 지금부터 또 같이 따라가 보실 텐데요. 전일장부터 정리해보죠. 자, 어제는 또 흔들렸습니다. 6월 첫날만 하더라도 이제 드디어 반등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되는가, 5월에 소외받았던 우리 시장이 드디어 웃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에서는 다시금 흔들리면서 환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내 수급이 다시 이탈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 전날에 이 엔비디아의 독주와 함께 웃을 수 있었지만 다른 쪽으로는 그 물줄기가 확산되지 못했고 전체적으로 투심이 어두웠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0.7% 빠졌고요. 외국인 2천억 원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비교적 견고했는데 상승폭 보시다시피 막판에는 조금 반납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좋았던 쪽 보면은 소외됐던 종목들 좋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 2차전지. 제약바이오는 증권가에서 K항암신약 성과가 기대된다. 요즘 K자를 붙여서 우리의 경쟁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희망 회로를 돌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스코에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없는 근거는 아니다. 논리대로 간다면 드디어 6월에 바이오 종목들은 재평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형성되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인 유한양행이 올랐고요. 알테오젠 6월 들어서 이틀 동안 거의 25%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쪽, 국제 유가가 추가로 하락하는 움직임 속에 운임은 또 올라가고 있죠. 이 해상 운임 상승 움직임과 함께 여기에 따라 희비가 좀 교차했던 섹터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항공주 웃었고 화장품주는 내렸습니다. 진에어는 상승, 게다가 증권가에서 TP 상향 조정까지 있어서 더 크게 화답했고요. 반면 화장품주가 줄줄이 밀렸습니다. 잠시 후 살펴볼 거고요. 또 가스전 상업화 기대감은 이틀째 테마성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개장 중계 때도 전해드렸지만 여전히 긴 기간의 프로젝트인데 오전에 튀어 올랐던 종목들 고점 대비로는 또 많이 빠지면서 움직임이 변동성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강관 안에서는 동양철관 포함해서 몇몇 종목들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들 종목들 변동성 보셔야겠고요. 반면에 그 반대편에서 우리가 유전국이 된다면 이라는 이 희망 회로 속에 그동안 전력 에너지원에 대한 고공행진을 보였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위축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미국의 뉴스케일 하락에 또 동조화했던 원전주 크게 빠졌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마이너스 7%의 약세였습니다. 그 밖에도 전력설비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도 약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국면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은 읽어주셔야겠습니다. 5월만 하더라도 배드 이제 굿 국면 계속됩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지금 계속 시장이 못 갑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때 아닌 또 다른 시각 변화 때문에 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이 경기가 둔화될 거라는 근거들, 시그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이제 나쁜 지표는 나쁘게 해석되는 이런 국면으로 시장이 다시 힘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수급부터 보시면 어제 코스피 지수 안에서 외국인들 2천억 원 팔았는데요. 6월 첫날 담았던 것 고스란히 내뱉었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에서도 전날 8천억 원 담았다면 고스란히 매도하는 모습. 물론 연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선물 시장에서 2조 원 넘게 순매수, 코스피 거래소 안에서는 17조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긴 하는데 갖고 있는 것에서 더 담진 않고 팔아가고 있다라는 측면은 보셔야겠습니다. 게다가 달라지고 있는 이 국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간밤 4.3%로 내렸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렸지만 구인 건수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그 전날 발표됐던 ISM 제조업 지수가 크게 꺾이는 모습 확인되면서 보시다시피 증권가에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3분기에 이 ISM 제조업 지표 전체적인 경기 동향에 있어서 가장 선행 지표로 읽히는데 3분기까지도 추가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물가가 확 식게 되면 전체적으로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시각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분위기. 외국인들이 그럼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팔게 될까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봅니다. 어제는 하루 만에 매도로 돌아섰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순매도 기조로 6월을 팔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5월에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난 6가지 이유를 5월 마지막 거래일 즈음에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금리, 강달러, 수급, 지정학적 리스크, 삼성전자와 2차전지 매도였습니다. 우리 시장이 소외됐던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1, 2번은 아무래도 매크로적인 측면, 나머지 쪽은 개별적인 이슈라고 본다면 여기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번은 금리에 대한 평가, 4.5% 전후로 내려가면 좋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나쁩니다. 라는 시각이 좀 바뀌었다는 정면.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 사실 2년물 국채금리는 4.7%인데 지금 10년물,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한 10년물 국채금리가 4.3%
3%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경기가 많이 위축될 수 있다는 투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다소 좀 경기 위축에 대한 둔화, 리스크 온으로 반영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엔 불리한 톤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강달러와 관련돼서는 긍정적이기도 한데 달러 인덱스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신흥시장 채권 가산금리는 급등하면서 지금 호재와 악재가 맞물리면서 달러의 향방 그리고 원화 약세의 움직임 안에서도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 우리 시장 안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포인트고요. MSCI 이 수급은 이미 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봤으면 이제 내 4번으로 갔을 때에는 중동 불안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 6번은 오히려 우리 시장 쪽으로는 톤 변화가 좋게 이어지면서 빨간색은 거의 다 톤 변화 긍정적, 파란색은 안 좋아지고 있는 악재로 톤 변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매수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의 수급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콜 승인 앞서 전해드렸는데 이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결국은 돌고 돌아 이번 주 금요일 비농업 고용, 다음 주 FOMC 점도표가 나옵니다. 게다가 경기 판단 가장 중요하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WWDC 여기에서 혁신의 AI 내러티브를 확인하게 된다면 서사는 살아있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AI와 관련된 불확실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소외주의 반란 움직임 안에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사실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부분은 AI 스토리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되고 또 매크로와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5월 동안에 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섹터들이 많이 속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저가 쇼핑에 나서는 모습이 6월 들어서면서 확인되고 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담았던 탑5입니다. 알테오젠, 엔캠, 물론 이 두 종목은 저가 종목은 아니죠. 그런데 2차 전지 바닥권에서 사는 모습도 확인됐다는 점. 결국은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바이오 종목들 바닥에서 다 같이 웃을 수 있을지 또 2차 전지가 드디어 바닥을 잡는지 두 가지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테오젠은 어제 주인공이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6월 들어서면서 25%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딱 5월 말부터 바닥을 짚기 시작하더니 5월 내내 한 5% 상승하면서 좀 쉬었었죠. 그런데 6월부터 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3일 동안 30%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되고 있는 내용은 말단 비대증 치료제, 호르몬 과잉 분비로 인해서 많이 붓는 거죠. 화이자 원조 제품보다 효과 좋다. 이런 내용 때문에 어제 반영됐고요. 게다가 머크가 아스코에서 여러 가지 임상 결과를 내놨는데 단독보다 이 모더나와 함께 하는 게 더 좋았다. 이것 자체는 좋진 않습니다. 다만 많은 이 면역 항암제와 관련된 물질들 추가 임상 없이도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 정맥 주사 아니라 지방층에 놓는 거죠. 이쪽으로 다 전환이 가능하다. 결국 이 시장이 열리게 되면 새롭게 성장성을 확인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단독으로 독점 계약 맺은 알테오젠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이뤄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성공 확률 내년에 확인하게 될 텐데 90% 이상일 경우 로열티 2% 정도 받게 되면 한 5조 원 정도 들어올 거라고 하고요. 5%로 책정이 된다면 8조 원 넘는 수입이 수령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재평가 속에 지금 최대 목표가 3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알테오젠. 추가적으로 오늘 움직일지 잠시 후에 볼 거고요. 어제 나왔던 미래에셋증권에서의 K항암신약 이 기대감입니다.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당뇨, 비만, 대사질환 관련된 최대 규모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들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면역 항암제 개별적인 모멘텀 있는 쪽으로 제약바이오 보자. 그런데 탑픽은 좀 대형주죠. 요한양행,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에코프롬PM과 관련해서는 수급적인 내용이고요. 여전히 증권가에서는 3분기 이후에나 양극재 판가 상승 가능성이 있고 지금 테슬라도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중국에서의 5월 판매량 간밤에 발표가 됐는데 전월보다는 조금 괜찮아졌지만 전년 대비로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 2달 연속 감소세라서요. 캐즘에 대한 우려감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악재가 다 반영됐다라고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연속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소해주의 반란 추가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주들은 고점에서 많이 흔들렸다는 점에 있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제 나왔던 내용입니다. 운임 상승 때문에 수출주인 이 K-뷰티 종목들 부담감이 커진다. 가성비로 승부했었는데 비용 점점 늘어나게 되고 가성비가 아닐 수 있다. 가격 올라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꼬집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주 다 빠졌거든요. 그리고 간밤에 화장품주들 미국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좋진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레이저 미용기기, 홈뷰티 기기죠. 라메디텍이 공모 청약에 들어갑니다. 5일에서 7일. 전체적으로 투신 분위기가 쉽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흥행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17일 상장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실리콘2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자, 시간의 자금에서는 블랙홀 역할을 했던 게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엔비디아 퀄 승인 이야기 앞서 혜은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 소부장단 여기에 들썩였습니다. 젠슨항 CEO가 오히려 삼성전자 퀄 승인 실패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선 부인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제품 우리 쓰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모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열린 결말로 다시 움직임, 희망 회로를 어떻게 반영하게 될지는 보셔야겠고요. 여기에 대한 업데이트된 리포트 오늘 아침에 신영증권에서 나왔습니다. HBM 팩트체크 해보자. 결국은 지금 삼성전자가 PBR 측면에서는 역사적 평균 미만이기 때문에 포텐셜을 감안해봤을 때 업사이드는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 사태, 수요는 높고 이런 분위기 안에서 삼성전자, PSK홀딩스 눈여겨서 보자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의 움직임인 만큼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자세히 살펴보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